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나 아니면 저의 회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 토지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왜 우리가 무조건 토지 경매에 대해서는 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전달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토지 경매를 무조건 알아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실제로 토지 경매에서 어떤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농지를 사서 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농지연금이라는 이 확실한 출구가 없다면 토지 경매로 거의 확정적으로 이득을 보기가 사실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매매로 농지를 팔아야 내가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농지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팔릴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개발 관점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농지를 잘 골라야 되고 잘 고른다 하더라도 이게 100% 나에게 수익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지연금은 어떤 특별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물건 이게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 농지연금에서는 연금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확실한 그 출구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역시나 토지 경매는 반값 이하로 떨어진 농지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가 일반 매매에서는 거의 없죠. 왜냐면 일반 매매에서는 반값은커녕 뭐 1, 20% 떨어진 물건도 사실 많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토지 경매에서는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떨어진 농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이유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농지연금이라는 어떤 확실한 출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 관점에서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개발 관점에서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이런 농지를 출굴 전력이 확실한 농지연금용으로는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하나 둘씩 잡아야만 나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낙찰을 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과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최근에 농어촌 공사에서 아무 농지나 받아주지 않겠다. 예를 들면 맹지 같은 경우에는 그 농지연금용 농지로 부적합하다 이런 새로운 조항들, 제한 조건들을 추가를 한 거를 보면은 그만큼 농지연금이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농지연금에 대해서 확신이 서셨다면은 실제로 농지를 반값 정도 수준에서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을 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경매를 생각하면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주택에서 있는 그 임차인에 의한 어떤 명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경매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토지 경매에서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뭐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토지 경매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매로 나오게 되는 어떤 예를 들면 근저당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소유에 대한 어떤 권리 부분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특별히 뭐 임차인에 대한 명도와 같은 문제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자본이 넉넉치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노후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금융 투자로 어떤 노후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사실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이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노후 준비의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게 사면은 장점이, 일단은 수익률에서 일단 매입과 동시에 억 단위의 이득을 보고 출발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2억의 이득을 얻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 2억이라는 수치는 내가 60살부터 평생 동안, 예를 들면 50에서 100만 원 가까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득이 바로바로 주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70%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은, 예를 들면 감정가의 50%로 낙찰을 받는다면은 원래 정상적인 대출은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0%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도 이런 추가 대출을 통해서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이거 역시도 사실은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점이 있는 농지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토지경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농지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나타내는 어떤 그래프인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아파트 가격과 농지 가격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은, 아파트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21년도까지, 22년도까지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정체하는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급등과 함께 급락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후 준비가 가까워진 분들, 또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급등을 할 수 있을 거냐, 아파트가. 저는 그렇게는 일단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미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급등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또는 농지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매년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변동폭은 작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반값으로 이런 농지를 사게 되면은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농지는 갑작스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농지의 가격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토지 경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제가 경매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번 어느 정도로 싼 농지들이 많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경매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물건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인 경매를 이제 자주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 검색하는 곳에서 전답만 체크를 해서 농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전답 과수원인데 일단 과수원은 빼고 전답만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그냥 충청남도를 예를 들어서 한번 넣어봤고, 용도 지역에서 농림 지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총 80건 정도의 물건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유찰 횟수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해 가면은 유찰이 몇 번 많이 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감정가 대비해서 최저가가 몇 퍼센트 정도씩 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가로 안에 숫자를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낮게 떨어진 게 이제 12%까지, 그러니까 최저가가 감정가의 12%까지 떨어진 물건부터 해서 예를 들면 12%, 17%, 24%, 34%, 그다음에 34%가 굉장히 많죠. 유찰이 3번 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49%짜리가 쭉 나오고요. 49%짜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떨어진 한 70%대 물건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딱, 이 두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이 나왔을 때 소유권 상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뭐 예를 들면 지분 경매는 우리가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로 인접 맹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인데 도로가 접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공사에서는 맹지에 대한 지적도상으로 맹지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농지연금에서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맹지이지만 도로가 인접해 있다. 근데 그 도로가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이 감정가가 2억 5천인데 최저가가 8,6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매입과 동시에 이 가격 차이가 지금 거의 뭐 1억 7천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뭐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는 바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세하게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 가격 이득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물건 역시도 도로 인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도상으로 맹지일 가능성이 큰데 도로 인접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다. 그러면은 이 물건 역시도 34%나 떨어져 있지만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쭉 보시면 도로 인접, 도로 인접.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농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50%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도 바로 이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감정가가 1억 2천인데 5,8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매입함과 동시에 5천만 원 이상이 이득이 생기는 거겠죠. 이런 물건들은 또 더군다나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경영 이양용으로 우리가 농지연금을 던진다면은 감정가의 100%로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득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 당진에 있는 이런 물건도 도로 인접, 서산에 있는 이런 물건도 도로 인접.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물론 공유자 수가 몇 명이 얼마나 있는지, 농사를 짓는데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차량 진출입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물건들이 지금 감정가의 50% 반값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부터 하나 둘씩 분석을 해 나가면은 분명 나에게 좋은 농지가 있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경매를 꼭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경매를 이용해서 위험이 적은 경매를 이용해서 싸게 사야만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